2021년 새해는 밝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는 도무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또다시 록다운이 실시되고 있고, 이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은 집콕 생활을 재개하고 있죠.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부터 외출을 포기한 수많은 사람들은 인터넷 세상 속에 그들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일본의 JB 프레스에서는 코로나의 재난이 닥친 지금이야말로 일본의 콘텐츠를 세계에 발신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제목의 기사를 기고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집콕 생활을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시간을 때울 문화 콘텐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특히 일본은 이미 전 세계에서 막강한 소프트 파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 기사에서는 주장합니다. 기사에서는 독일에 거주하는 일본인 나가야마 아스카 씨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하루에 2만 명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독일에서 유일하게 나가야마 씨의 흥을 돋우는 것은 온라인 게임입니다. 수많은 세계인들과 팀을 이루어 게임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게 된다는데, 나가야마 씨가 스스로를 일본인이라고 밝히면 수많은 외국인들이 큰 호감을 보이며 다가온다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핍박을 받고 있던 유대인에게 일본이 비자를 발급해줬다는 것을 언급하며 나가야마 씨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하는 이스라엘 사람도 있는가 하면 포켓몬스터, 이누야샤, 람마 2분의 1 등 일본의 애니메이션 광팬이라며 그와 친해지고 싶어하는 독일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일본인들이 잘 모를 뿐 일본의 세계적인 영향력은 대단하구나 라는 느낌을 새삼 가진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나가야마 씨의 경우 말고도 일본의 콘텐츠는 훌륭하다, 일본은 쿨하다라며 일본을 호평하는 사람들은 세계에 널렸다 합니다. 사람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고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게 일본의 콘텐츠에 숨겨진 힘이라고 합니다. 현재 일본 열도를 휩쓸고 있는 일본 최강의 문화 콘텐츠는 귀멸의 칼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 역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매일 3,000명 이상씩 쏟아져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귀멸의 칼날 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에 방문하는 일본인들의 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2001년 개봉하여 한국에서도 큰 열풍을 가져왔던 지브리 감독의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영화관 흥행 수익이 316억 엔을 넘겼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그 어떤 영화도 이 기록을 깨지 못했죠. 하지만 2020년 개봉한 귀멸의 칼날은 321.2억 엔의 수익으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제쳐버렸습니다. 개봉한 지 1년도 안 된 영화가 일본 역대 영화 흥행 수익 1위를 기록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에 취해버린 일본에서는 일본 문화의 르네상스가 찾아왔다며 일본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찬 기사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막상 이 기사의 댓글에는 웬일인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네티즌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는 굳이 강요하지 않아도 되잖아, 억지로 유행을 만들어가면 재미없어져 라며 그동안 일본이 대단하다는 기사를 작성하면 이에 동조하는 댓글만이 달리던 야후재팬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분위기인데요. 갈라파고스 국가라 불리며 자신들의 세계에만 갇혀있는 일본인들이 왜 이제 와서 정신 차린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 뒷배경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일가 친척이라고는 다 늙은 할머니뿐인 중학생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는 유산을 남겨주기는커녕 수억 원대의 빚만 남겨줬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중학생의 나이 때부터 사채업자들의 행패에 시달려왔고 막노동 현장을 전전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간신히 입학했던 고등학교는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중퇴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 소년이 성인이 되고 난 후 선택했던 직업은 다소 특이했습니다. 토끼, 여우 등을 나무로 조각하는 조각사였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사정에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도 모자랄 판인데 조각사라는 직업을 택한 것은 어찌 보면 현실 감각이 부족한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을 들게 만드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그는 이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 세계는 바로 게임 속 세상이었기 때문이죠. 지금 설명해드린 소녀는 한국의 소설가 남희성 작가가 만든 소설 달빛 조각사의 주인공입니다. 이 소설은 가상현실 게임을 소재로 하는 소설인데 한국에서는 2000년대 말 큰 히트를 쳤습니다.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소설을 모르는 사람이 드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이 소설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소설 달빛 조각사에서 주인공이 플레이하는 게임의 이름은 로얄로드인데요. 달빛 조각사의 팬들은 이 로얄로드의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팬들이 자신들만의 2차 창작물을 만들고 외국어 번역본을 만드는 등의 활동을 했죠. 그런데 이 번역본을 보는 외국인들이 하나둘 늘어나더니 단 하나의 소설을 위한 팬사이트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수준으로 성장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이는 유저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싶은 세계의 작가들도 모였기에 이 사이트는 결국 영미권 최대 웹소설 사이트로 탈바꿈되었죠. 현재도 수많은 작가들이 수만 편의 소설을 기고하며 제2의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을 꿈꾸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이트의 본질은 한국의 소설 달빛 조각사이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 자신의 소설을 게재하는 소설가들은 자신의 작품에 반드시 한국인을 넣는 암묵적인 규칙으로 달빛 조각사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가 중 한 명인 프랑스의 베르나르 베레베르는 평소 자신의 작품에 한국인을 자주 등장시킵니다. 작중 묘사나 언급 수준을 볼 때 한국에 대한 그의 관심과 이해도는 상당한 수준으로 보이죠. 실제로 그는 한국은 내 영혼의 고향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을 자주 표현하기로 유명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이 가진 문화 콘텐츠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디지털 매체 바이스에서는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2020년 한 해 전 세계적으로 한국 드라마 인기는 폭풍적으로 증가했다고 하죠. 특히 글로벌 1위 OTT 플랫폼 넷플릭스에서 한국의 콘텐츠는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설명합니다. 작년 말 한국의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 스위트홈은 한국을 포함해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카타르, 태국, 베트남 등 총 8개국에서 넷플릭스 인기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넷플릭스의 드라마 부문에서도 3위에 올랐을 정도로 글로벌 인기를 누리고 있죠. 스위트홈은 웹툰부터 영어와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 총 9개 언어로 전 세계 서비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흥행을 보장하는 수표와도 같았습니다. 때문에 이를 호시탐탐 노리던 넷플릭스에서 스위트홈의 제작 지원에 전격적으로 나섰고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웹툰 플랫폼인 네이버 웹툰은 이미 글로벌 월간 사용자 수가 2020년 8월 기준으로 6,700만 명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웹툰은 전통적인 만화 강국인 미국과 일본을 넘어 보수의 대명사 유럽에서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디지털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는 최근 OTT 서비스와 웹툰에 대한 세미나가 자주 열리는데 이곳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재료가 한국의 콘텐츠입니다. 벨기에의 대형 출판사 에디션 DP의 스테판 페란 편집장은 스마트폰에 맞춰 만들어진 형식의 한국 웹툰은 만화 산업에 있어 혁신의 열쇠라는 생각이 든다 라며 이미 십수년 전에 웹툰을 개발한 한국의 창의성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유럽에서 최초의 디지털 만화 플랫폼이 된 이스네어의 대표 릭 브루시에 역시 웹툰은 밀레니얼 세대 정서와 문화에 잘 맞는다. 아직 유럽은 디지털화에 뒤처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웹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9%에서 올해 30%로 크게 올랐다 라며 웹툰 시장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가 한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웹툰에 큰 관심을 갖자 최근 넷플릭스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도라에몽, 호빵맨, 배틀로얄 극장판 시리즈 등 과거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들이 우후죽순 넷플릭스에 공개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동안 일본의 만화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이들이 한국의 비약적인 성장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내놓고 있는 콘텐츠는 최소 수십 년 전 인기를 끌었던 한물간 콘텐츠에 불과합니다. 유행에 민감한 글로벌 시청자들이 이를 봐줄 리가 만무하죠. 일본은 이미 만화 시장부터 한국에게 집어삼켜진 지 오래입니다. 카카오의 빅코마, 네이버의 라인 망가는 나란히 일본 웹툰 플랫폼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웹툰은 미국에서도 플랫폼 1위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만화는 최고라고 생각했던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세계인들이 일본의 만화를 보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재미도 창의성도 없고 오직 일본인들만이 공감하며 즐길 수 있는 이상한 작품들만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자위대는 세계 랭킹 8위의 군사력이다. 그것은 자위대원 개인의 전투 능력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의 자위대는 민간인은 건드리지 않는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군대이다 라며 쓸데없는 사상을 주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과거 자신들이 서양 열강으로부터 신문물을 받아들이며 나라가 개조되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허구한 날 이 세계에 가서 일본의 신문물을 전파하는 황당무계한 스토리의 소설과 만화를 찍어내고 있으니 일본의 문화를 모르는 외국인들은 일본의 만화에 공감할래야 공감할 수가 없겠죠. 봉준호 감독은 얼마 전 스페인의 한 매체와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해당 인터뷰에서 그는 사람들은 코로나19 이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 말하지만 그것은 과장된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사라지고 영화는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산업 중 하나인 영화 산업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에게 영화 제작지의 대명사는 할리우드였습니다. 블록버스터는 일개 영화 제작사에 불과하지만 영화 매출액이 4억 달러를 넘긴 영화를 일컫는 말이 되었었죠. 그만큼 그동안 영화 산업계에서는 미국이 지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종식된 미래에는 어쩌면 헐리우드 최고의 배우들이 한국에 와서 촬영한 한국산 영화가 지구 곳곳에 있는 영화관에서 동시 상영되어 큰 흥행을 이끄는 모습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